뉴욕시 공립학교 360군데 수돗물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뉴욕시가 약 3,000건의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FDA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일에 강력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11월 중간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공화당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치가 강탈해간 르노와르 미술품이 77년 만에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수도꼭지에서 여전히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교육국은 이날 시 전역 360여 곳 공립학교 수도꼭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학교 수돗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4분의 1에 달하는 공립학교의 수도꼭지에서 환경보호청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보면 브롱스 IS166 중학교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학교 2개 교실 내 식수대에서는 무려 3,000 ppb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나 의료계에서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납수돗물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중독은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며 중독되면 학습장애, 이상행동, 지능지수 저하를 보일 뿐만 아니라 빈혈, 고혈압, 면역 결핍 같은 증세를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 마리화나 소지 및 흡연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약 3,000건의 기소가 취하됐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약 2만여 건에 달하는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을 말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소 계류 중인 약 3천여 건 이상의 경범죄 사건도 없었던 것으로 취하합니다. It was our motion to dismiss 3,042 cases, outstanding warrants where the charge was possession of marijuana as a misdemeanor or as a violation. 이로써 약 40여 년에 걸친 마리화나 소지, 흡연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경범죄로 그동안 취업이나 기타 신분 확인 관련해 장애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구제되는 셈입니다. 반스와 곤잘레스 지방검사는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자들이 시민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이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이민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이를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불법 판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2017년에 비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75% 이상 폭증했다며 전국 1,300개 판매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 작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생산 및 판매 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생산업체에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자담배를 필 경우 호흡 중 암 유발 물질인 알데하이드 농도가 전자담배를 피우기 전 호흡 중 농도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자담배를 필 경우 암 유발 물질을 폐 속 깊숙이 밀어넣어 오랜 기간 남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위반 사례를 실명 공개하는 이 계획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기와 선박을 동원해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탐지하고 감시해왔지만 이런 사례들을 일일이 대중에 공개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은 북핵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그동안 자체적으로 감시 적발해낸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공개 거론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양국이 벼랑 끝 무역 협상을 다시 벌입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듯 했던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협상 재개를 제안한 것입니다. 미국은 내심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백기투항을 바라는 눈치입니다. 미국의 공세는 갈수록 매서워지는데 반격 수단이 마땅치 않은 중국은 나날이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보류해 두긴 했지만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다음엔 2,670억 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발효된 500억 달러에 2천억 달러 그리고 마지막 2,670억 달러까지 모두 더하면 작년 중국의 대미 수출 총액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상 미국에 중국 제품 수출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사태까지 가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벼랑 끝에서 펼쳐질 이번 협상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유지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주요 기관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평균 37.8%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직 측근들이 유죄를 인정한 데다 백악관 비화를 소개한 밥 우드워드의 신간 등 정치적 악재가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 하락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다수당 수성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은 돼야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절반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2등급으로 약해진 반면 크기는 커지고 머무르는 시간도 늘어나 캐롤라이나 해안에 대홍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캐롤라이나 해안 상륙을 눈앞에 두고 13일 새벽 2등급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갔다고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밝혔습니다. 메이저 허리케인에서 일반 허리케인으로 약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사이즈가 더 커졌고 해안에 머무르는 시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가 육지에 계속 머무를 경우 극심한 폭우와 홍수가 수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강우량은 40인치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2,800명의 주방위군이 준비태세에 들어갔고 식량 비축, 대피소 설치, 원자로 안전 확보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난 전문가들에 따르면 플로렌스가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고 최종 피해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나치가 빼앗아간 르노아르의 걸작 한 점이 마침내 원소유주의 손녀딸에게 77년 만에 반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약탈당한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의 그림 정원의 두 여인이 77년 만에 원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은 어제 미국 뉴욕 유대인 문화유산박물관에서 원주인인 미술품 수집가 알프레드 와인버거의 손녀 실비 슐리처에게 전달됐습니다. My feeling was huge emotion, but to be honest, not especially for the painting, but for all what it means. It means it's more the symbol
of the life I had with them and the symbol of the justice after the huge work everybody did to be this day today possible. 나치가 1941년 프랑스 파리의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던 이 그림을 강탈한 이후 그림 소유주였던 와인버거는 전쟁이 끝난 후 나치에 빼앗긴 그림을 환수에 나섰지만 전쟁 중 소재지가 불분명해 환수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이 1913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오자 손녀 슐리처는 변호사를 통해 크리스티에 연락했고 미 연방 시사국의 조사를 거쳐 그림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슐리처는 이 그림을 다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 그림의 강탈에 대한 보상을 받은 만큼 보상금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미국 추기경 주교들을 만나 사제 성추행 및 은폐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황과 미 사제 대표단의 만남은 지난달 18일 디나르도 추기경의 면담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디나르도 추기경은 교황의 시어도 맥케릭 전 미국 추기경의 성추행 및 은폐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황을 비롯해 교황청 고위 관리들이 2000년 이후 진행된 맥케릭 전 추기경의 성학대 및 은폐와 관련 제기된 고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 출신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지난달 26일 맥케릭 전 추기경 등 사제 수십 명이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교황이 알고도 은폐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카톨릭 보수 매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런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교황청은 내년 2월 21일부터 24일 열리는 교황청으로 각 나라 카톨릭 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주교회의 대표를 불러 모아 교회 내 성학대 예방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 등 4명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총격 사건은 지난 수요일 로스앤젤레스 북쪽으로 145km 떨어진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한 트럭 운송 사업장과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아내와 함께 트럭 운송 사무실에 나타나 사무실에 있던 한 남성을 사살하고 돌아서서 아내를 쐈습니다. 그는 이어 집으로 돌아가 2명의 남성을 더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한 여성이 운전하는 차를 빼앗아 도망치다 경찰이 추적하자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3층에 불법 거주 중인 세입자 3명이 12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에 출동해 3층에서 불법 거주하던 51세의 알프레도 마티네즈와 그의 남동생, 여동생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뉴욕 한인관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체포된 형제들은 렌트비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거주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냄새도 심각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욕설과 폭언으로 소나를 일으킨 20대 한인 유학생이 2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법원은 12일 27세인 정모 씨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정 씨의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뉴욕 명문대 유학생인 정 씨는 지난 3월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이 자신의 좌석을 밟았다는 이유로 좌석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이 거절하자 이 항공기가 착륙할 때까지 14시간 동안 승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주 상하의원 등 11월 본선거에 나설 뉴욕주 주요 선출직의 각 당 후보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과 존 리우 후보가 맞붙은 제11선거구에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성인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가장 낮은 주로 꼽혔습니다. 자살률은 뉴저지주가 가장 낮았으며 뉴욕주는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혼율도 미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한인회가 포트리 주민들과 한인회 봉사자 및 후원자들을 위한 연례 바베큐 행사를 열었습니다.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마크 소콜리치 시장도 참석해 한인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넷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이번 달 말 데포드에 있는 170만 평방피트 규모의 물류창고 형태의 배송센터를 가동할 예정인데 여기서 일할 풀타임 직원 1,600명을 뽑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아쿠아비의 박용래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뉴욕, 뉴저지에 아쿠아비 정수기를 운영하고 있는 박용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사장님, 저희가 궁금한 게 현재 뉴저지 수돗물이 네. 얼마나 안전한가요? 요즘 이제 계속 보도가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네. 환경 오염물질이라든가 환경 오염물질 중에 크롬6라든가 그다음에 또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테프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학교에서 많이 검출된 납성문이라든가.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수돗물의 퀄리티는 여러 가지 지금 요즘에 점점 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뭐 계속 이제 수질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네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조금 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석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 뉴욕이나 뉴욕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덜하지만 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석회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석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각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담성 문제라든가 뭐 신장에 많이 뭐 영향을 준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뭐 좀 더 객관적인 얘기는 몸에 그 어떤 기름기 섞인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에 네. 담석이나 신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유럽이라든가 또 여기 이렇게 캘리포니아 또 이런 데 석회가 많이 검출되는 지역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이 또 물을 사 먹게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해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병물을 많이 사다 먹듯이 많은 네, 분들이 그래서 집에서 그런 정도의 물을 정수해 먹을 수 있으면 뭐 너무 좋겠죠. 그럼 개인적으로 네. 좀 최대한 그래도 조심해서 먹는 게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유명 브랜드로 이렇게 사 먹는 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물들의 품질처럼 네. 정수기 설치로 인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나요? 같은 품질로? 당연하죠. 가능한가요? 우리가 지금 사 먹는 병물 중에 네네. 에비앙이라든가 뭐 한국의 뭐 삼다수라든가 네. 그런 거 몇 가지 빼고는 많은 물들이 이런 우리 그 탭으로 수돗물을 가지고 정수해서 만든 물이에요. 결국엔 정수에서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나온 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수 과정에서 다만 이제 조금의 어떤 pH 그러니까 뭐 엑시드 워터가 된다거나 조금 요즘에 이제 피지 워터라든가 꽃그림 그려져 있는 거 네네네. 있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에센스라고 조금 더 알칼리성을 많이 감안한 물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그 방식은 RO 방식이라고 그래서 물을 그 걸르는 방식은 수돗물 병물을 만들 때의 방식과 또 우리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 정수기의 그 방식은 네.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집에 정수기 설치를 해서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고 물론 간단하네요. 거기에 네. 이제 가격의 문제겠죠. 이제. 네.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는 뭐 어떤 가성비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홈디포라든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이제 코스코에서도 그런 기계를 팔고 있거든요. 네, 그 네. 정수기를. 네.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실 수 있게끔 쉽게 나오는 정수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만약에 또
어떤 회사 정수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그 가격대에 그 퀄리티는 그 어떤 주기적인 그 메인터넌스만 잘 되면 네. 사실 물의 퀄리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RO 방식, 그러니까 병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줘야 지금 염려하시는 석회 문제라든가 네. 중금속이라든가 뭐 몇 가지를 다 걸른 제대로 된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의 종류가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선택의 요령이 있을까요?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UF 또는 RO, 그래서 정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실 나눠져요. 네. 그래서 이제 필터 필터가 구성된 세 번째 필터에 들어가는 그런 그 필터에 따라서 정수기 종류는 달라지는데요. 뉴욕이라든가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수기를 웬만한 것을 쓰시면 네네. 크게 문제가 사실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RO 방식을 써서 지금 염려하시는 석회 문제라든가 네. 다른 어떤 중금속을 제거한 제대로 된 필터를 쓴 그런 정수기를 쓰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래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수돗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가족이 마시는 물의 안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유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